장관님, 그 장관 지명하실 때 보면 기재부 출신으로 재정 전문가로서 연금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우리 국민연금 히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? 네. 그 박정희 정권 때는 중화옥 건설 재원으로,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주택건설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 노소득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가 그 당시에 반 거짓말을 시켜서 시작된, 그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, 사실 이게. 그래서 결국은 88년도에 추진되기 시작했죠, 이게. 그래서 지금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이 있었던 것 같아요, 대체적으로. 98년도, 2007년도인데. 네. 잘 아시겠죠? 1차는 소득 대체율을 낮췄고요. 네. 그 다음에 지급 연령을 높였습니다, 65세로. 두 번째는 소득 대체를 더 낮췄어요. 그래서 장관님, 그 연금 개혁이 지금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다가 우리 국회에 지금 연금특위가 만들어져서 내년 3월에 재정계산 끝나고 나면 재정 추계하고 나서 10월까지 대출하기로 한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? 국민연금의 핵심은 그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예, 바로 그건데 지금 네. 국민들이 묻고 있어요. 특히 젊은 세대가 묻고 있습니다. 네. 국민연금 진짜 필요한지.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딱 세 번째, 우리가 비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거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대하는 그동안 30년, 40년의 역사 속 그런 거거든요. 보험료를 이거 지금 10년 동안 딱 3%에서 9% 올라갔어요. 6% 올라갔습니다. 네. 보험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? 보험료 문제는 이제 그 급여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급여와 함께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. 그 소득 대체율이 70% 시작하고 지금 40%까지 왔습니다. 네. 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게 짧은 누가 젊은 세대가 지금 연금을 내고 있는데 네. 이미 35년 전 추계해서 38년도에 적자 시작돼가지고 49년 고갈된다 그러는데 이걸 누가 신뢰를 갖고 내겠습니까? 이거? 네, 맞습니다. 신뢰도를 높이는 게 그건 그 사정을 아시죠? 네, 굉장히 그다음에 중요합니다. 네. 그 지급 연령 있잖아요. 지급 연령이 지금 65세인데 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을 유지해야 된다. 그리고 또 좀 상향 조정, OECD에서도 요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,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정년 제도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다 권고해요 지금. 그러니까 보험료율, 소득 대체, 네. 지급 연령. 네. 이거 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걸로는 도저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. 젊은 세대에게 연금 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. 네. 그래서 이게 핵심이거든요. 제 종합감사 때까지 한번, 지금은 안은 없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좀 준비를 하셔서 이 대책 방향만이라도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의원님 지금 그거에 전제가 되는 재정 재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않은 아니, 상태에서 그거 전제하지 않더라도 좀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.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예,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커뮤니티 케어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죠. 네네. 그래서 의료하고 돌봄 기관을 연계해서 네네. 그 어르신들에게 좋은 돌봄 체계 제공해서 네. 그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좀 나온 조건을 살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 예산을 다 깎았어요 지금. 예. 그렇죠. 제가 알기로는 이 3년간의 이제 선도 사업인가 그게 이제 끝나가지고. 그래서 장관님 그 네. 선도 사업 4년을 했어 지금요. 네. 그래서 이제 요번에 기재부가 하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. 그 이유가 지금 내가 질의하고 났더니 경향신문에 보도가 난 다음에 네. 복지부가 저한테 해명한 게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. 재가 서비스 잘 안 됐고 예방 서비스 잘 안 됐다는데 전 정부에서 재가 서비스 센터 10곳 만들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예산이 더 필요했고 또 지자체에서 지금 지자체 줄이려고 그러잖아요.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업 파트너십을 너무너무 잘 구성했다고 복지부 성과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. 그 예산을 이게 줄일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 잘 살펴보세요 한번. 네, 잘 살펴보시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커뮤니티 사업이 사실상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도 삭감하고 하다못해 효과 분석 예산도 7억 원을 삭감해가지고 성과 분석이 잘 안 돼서 예타 사업 대상 사업 선정이 안 된 거거든요. 이 문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던 게 전면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 나왔었거든요. 네. 지금 아시겠지만 민간이 99%고 국공이 1%예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예산을 620억에서 500억 내렸습니다, 지금. 네.
이게 지금 왜냐하면 서비스 격차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. 제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인 불러서 네. 실태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시고 네.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네. 이게 삭감을 예산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네. 한번 뭐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예, 제가 그 청문회 때나 그 보고 자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있지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이겠다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요양시설 확충 관련돼서 네. 민간 참여 확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. 좀 있으시면 예. 그것들을 좀 공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관님, 그 2020년에 제4차 저출산 고령세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영아 수당 지급하는 거였어요. 네. 그래서 예타하고 그 근거 마련해가지고 올해부터 지급해가지고 25년까지 50만 원까지 주기로 했는데 네. 그거 잘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영아 수당하고 부모 급여잖아요. 부모 네. 급여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? 양육을 위한 그 뭐 수당이라고 하는 점 플러스 부모 급여는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 소득에 그 손실이 있으면 그걸 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금액을 상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에 영아 수당에서 액수 늘리고 이름 바꾸고 지급 방식 바꾼 거거든요. 그것만 해도 상당하다. 뭐 대체적으로 뭐 그런 겁니다. 근데 그거 뭐 마치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이냐 성과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좀 의아했긴 했는데 그때 이미 이 영아수당 지급할 때 우려됐던 부작용들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양육 방해 문제 이런 것들이 그것도 우려가 됐었습니다. 사실 그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, 장관님 그거? 예, 그 바우처로 지급하던 거를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게 그러니까요. 되니까 예,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거예요. 지금 이제 방식을 시설에 바우처로 지급했던 거를 이제 현금으로 네. 지급하잖아요. 네,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고 네, 자,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영아수당 할 때 지적됐던 것처럼 부작용 우려가 또 있거든요. 네, 그 문제에 대한 좀 대책을 복지부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네, 네,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영아수당을 주면서도 각 지자체별로 또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. 따로 다르게. 네. 그래서 이 지역별로 그 영아수당과 관련된 각종 수당의 액을 합쳐보면 네.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그 차이가 좀 나거든요. 네. 지자체별로. 네, 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네. 그래서 지금 얘기됐던 영아수당을 지급할 때 우려됐던 한 두 가지 부작용 네.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수당이 달라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의 격차 문제라든지 이걸 네. 좀 대안을 갖고 좀 이것들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네. 아마 여당에서 우리 이종성 의원님인가 아동수당 네.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. 부모급여. 네, 그래서 이 법 통과되기 전에 이 문제점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들을 좀 복지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. 네.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지금 뭐 이거 그 특히 바우처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그 좀 반발이 심하다 그럴까 그게 이제 시설을 계시는 분들인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보완 체계를 예,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. 예.